예,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저는 호스트의 한주수입니다. 로미오캣입니다. 오지연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서울예대 교수님이신 피정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은님과 저희의 그 하나도 연결이 되는 그런 점점이 없는데요. 제가 어느 날 뜬금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은 어떤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정원님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쭉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다가 그 이야기 참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뜸 이렇게 DM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가 성사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님. 영광입니다. 네. 그 저희 보통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는데, 워낙 정원님은 사실 제가 또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본 적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뭐 프로듀스 DK 채널 이런 것에도 본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제가 해외에서 있지만 또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서울예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살짝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지에서 남편, 그다음에 딸, 아들, 강아지 아빠고요. 여기 서울예대에서는 전자음악 전공 시설 관리, 뭐 청소 이런 걸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우리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약간 그 멋진 이신디상 기기 한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 크게 보고 약간, 싶네요. 네. 저기 그 키카 사장 같이 문 열어주고 진짜 이제 좀 애들 삑삑삑삑 맨날 시끄럽게 몇 시간 놀고 이제 가면은 문 잠그고 그 제 하루 일과입니다, 진짜. 너무 오늘 또 되게 뭐랄까 이런 잔잔하면서 재미있는 코드의 진행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시면은 메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보통 게스트분들이 잘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하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좀 게스트분들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좀 듣는 걸 저희가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이야 워낙 이제 대단하신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뭐 아주 어렸을 때 음악을 또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해운대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뭐 올해는 아니고 11년 정도. 네. 그다음에 서울에 왔으니까. 음악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아마 제 기억에 뭐 어쨌든 헤비메탈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8비트 게임 시절에 게임 음악 굉장히 코나미 뭐 이런 일본 게임들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약간은 프로듀서 DK 그 친구랑 비슷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헤비메탈 꽂혀가지고 중학교 이후로는 하여튼 계속 밴드 생활하고 열심히 치고, 제가 GIT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GIT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니 들어는 갔지. 합격생이에요, 합격생. 네, 근데 유학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마가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열심히 쳤어요, 어렸을 때. 기타 치고 번외로 8비트 컴퓨터 그 MSX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래봤자 뭐 베이직 하고 약간의 그 어셈블리어 정도인데, 그래도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뭐랄까 자양분이 됐다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뭐 그 당시엔 뭐 그런 개념도 없었지만 코딩으로 이제 FM 팩이라고 야마 그 FM 칩이 들어있는 도구에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쳐서 이제 뭐 킥, 스네어 소리 내고 이런 거를 그때 어렸을 때 한 12살, 13살 이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작곡가로 들어간 걸로 검색을 해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얘기 잠깐 나왔지만 진짜 엄마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갔고요. 제가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당연히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무모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기타 열심히 이제 좀 잘 친다고 동네에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치니까 내가 미국 가면 잘 될 줄 알고
나는 당연히 그냥 미국 가서 헤비메탈 밴드 해야지 이렇게만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중학교 중퇴하면 그 당시에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인생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 롤 모델이 그때 서태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네, 그랬죠. 그랬는데 좀 저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음대로 어떻게든 가봐야겠다 해서 작곡을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 음악을 좋아하고 자기는 학교를 그만둔다, 중퇴할 거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한 좀 학벌 스펙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천재과 인간가 그냥 공부를 그냥 남들 열심히 할 때 안 한다가 그냥 한 번 딱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예일대를 또 미국으로 결국은 가셨어요. 네네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탄탄대로 순탄하게 풀린 것 같지만은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다 얘기 드리기는 되게 길지만 이제 요약하면은 일단 대학은 사실은 많이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고3 3월 때 이제 나 작곡해야지 해서 막 화성학 막 한 달 만에 뛰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잠을 안 잤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네. 뭐 아니면 도의 그런 어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엄마를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한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전투력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가 재수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하여튼 짧지만 강렬하게 불태워서 대학은 들어갔고 이제 바로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뒤처지는 학생이었죠, 대학에서는. 그렇게 해서 동국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바로 미국을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그 인생의 큰 대격변이 거기 들어갔더니 일어나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워크숍을 왔어요. 동국대학교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어떤 학생들하고 한 3명 정도 와서 뭐 워크숍 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뭐 극장 그러니까 티에터 이제 사운드 디자인 그런 워크숍인데 가가지고 이제 들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뭐가 되겠네 공짜니까 가서 들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안면 트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이제 그 동국대의 연극과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야 이런 거로 지금 블루 오션인데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게 공부해보는 게 어때? 이러고 막 굉장히 이제 막 좀 강권하셨죠. 우리는 뭐 이런 인재가 필요해 막 이래서 약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약간 사기인가?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그 사기꾼 아니가? 막 이러고 조심하라고. 근데 약간 너무 처음 잘 모르는 뭐 학생을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물론 좋게 보셔서 이제 그런 거지만 또 의심도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귀가 혹하게 되더라고. 약간 야 저건 그래도 되게 나한테 좋은 기회인가?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도전을 해서 이제 사실은 재학 중에 왜냐하면 이제 학기가 이제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맞물려서 그렇게 먼저 미국으로 중간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지금은 또 다른 시절이니까 미국에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떠셨어요? 뭐 말도 못하죠. 제가 뭐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이제 또 대학원생으로 가면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크스터디 같은 거나 학교 일도 있지만 이게 저희는 극장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뭐 어디 외부에 공연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특성상.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월킹 비자라 그러나 뭐 퍼밋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게 미국에 그때 이 학생 비자 신분이지만 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려면 시청에 가야 돼. 뭐 도저히 뭐 어디로 가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생쇼를 정말 부끄럽지만 뭐 어디 가라 그러는데 가만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안 가냐고 막 소리 지르.
그러면 가라는 얘기인가 이러고 막 하고 예,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어렵게 미국에서 적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학위를 네. 마치시고 네. 바로 한국에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이 있었나요? 거진 바로 왔죠. 예, 4년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저기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원래는 미국에서는 그 OPT라 그래서 1년 정도 다른 일 하면서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졸업하면은. 뭐 요즘은 그것도 뭐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링컨 센터나 뭐 아니면 어디 큰 그런 극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거나 뭐 무슨 그 연극 관련 페스티벌도 많이 있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무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뭐 가가지고 뭐 좀 한다든가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드렸었던 연극과의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안식년을 가야 된다고 자기 극장 기술 관련 수업 동국대학교에 뭐 그러니까 제 분야도 아니에요. 무슨 뭐 조명 뭐 심지어는 막 무슨 극장 약간 경영 들어간 거, 예, 그다음에 뭐 이 사운드도 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수업들을 다 나한테 맡겨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안 그러면 안신역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참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의 교수님이 되신 거네요. 뭐 강사죠, 강사인데 네. 진짜 바빴어요. 예, 오자마자 그게 2012년인데 오자마자 한 21학점인가? 22학점인가? 이제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도 있고 뭐 하는 김에 이제 저기 다른 데도 제이트롬 해야 되니까 무슨 뭐 다른 학교들 해서 한 4-5군데 수도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냥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의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 시간에서 또 만들어지는 커넥션도 있고 다른 또 네. 티칭도 있고 간신히 돌아가셨던 분이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되게 바쁘시게 쭉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좀 가르치는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를 기점으로 이제 인생이 완전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떤 공부와 일과 뭐 말씀하신 인적 그런 어떤 커넥션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럴까? 뭐 밭 개간해서 딴 작물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달라졌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뭐든지 이제 어떤 뭐 포장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 하던 거에서 크게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음악 좋으니까 하는 건데 소리를 다루는 일인데 거기를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그때 붙여놓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뭐 좀 웃긴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헤드헌터들이 이제 전화가 연락이 많이 왔었고 그래서 뭐 삼성 뭐 들어가라 뭐 어째라 뭐 이런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교섭도 좀 하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생활의 달인 그 프로 아시죠? 그 작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운드 디자이너를 찾고 잘 만드시는 분 나오는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죠? 뭐, 웃기게 더빙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 내가 그래 생활의 달인이면 어떻게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작가분이 생각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통을 벗고 몸을 막 이렇게 내가 때려가지고 막 약간 그러니까 폴리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런 우스꽝스러운 연출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섭외가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워낙 이렇게 또 잘 모르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그러게요. 뭐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폴리 아티스트였으면은 그 말씀하신 거를 좀 진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출연해서 애썼을 것 같아요. 몸을 때리는 아니더라도 아시지만 폴리가 그게 그 대단한 예술가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작가분이 얼마나 의도가 뭐 순수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방송의 특성상 좀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나오면은
네. 이슈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직업이나 그런 분야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그때는 또 TV 나오는 게 또 그렇죠. 유일한 그런 뭐랄까 통로였었으니까. 예, 지금은 아직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예, 그렇게 화제가 되기 전이었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계시는 서울예대는 또 어떻게 정착하게 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영화 음악 많이 하고 그때 뭐 빵빵 터지더라고요. 뭐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단편 영화를 중대 졸업하는 친구 했는데 그게 이제 칸에 가가지고 또 단편 황금종려상 받고 네, 그래서 이 친구 막 아침 막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 손석희 시선집중 그 당시 가장 핫한 프로 막 인터뷰하고 막 신문에 막 대문짝에 나오고 그래서 제 이름도 이제 많이 노출됐죠. 그것 때문에 같이 뭐 그러기도 하고 김첸칩스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미디어 아티스트 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같이 작업하게 돼가지고 이제 설치 미술 작품 같은 거예요. 이제 미디어 아트 겸 그런 작품들인데 이제 좀 규모가 있고 멀티 채널로 이제 현장에서 펼쳐져야 되니까 제가 좀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막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게 돼서 작품이 뭐 유럽이랑 뭐 미국이랑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름이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예대에 그 당시에 계셨던 어떤 외국인 교수님 미국 사람인데 있는데 제가 편곡한 뮤지컬을 보러 왔어요. 예, 셜록 홈즈 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뮤지컬을 보고서 그분은 이제 뮤지컬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뮤지컬 편곡을 해달라. 예, 그래서 저는 근본이 헤비메탈이기 때문에 그냥 헤비메탈로 편곡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작품도 약간 락페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 더 데블이라고 그 지금도 이제 몇 번 이제 차지연 배우가 주연인 그 몇 번씩 이렇게 재연하고 있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 편곡을 이제 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 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 당시에 총장님한테 막 압력을 넣나 봐요. 꼬셨나 봐요. 그래서 예, 어느 날 이제 저기 면접 같이 되게 오라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예대 들어오게 됐죠. 참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삶에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것들이 네. 막 근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약간 굉장히 협업을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문득 이제 어떤 제가 이렇게 문구를 봤는데 인터뷰 총문은 뭐 제가 볼 수 없었어요. 누르니까 해외에서 접속하기 위험한 사이트라고 링크 예. 하신 인터뷰가 있는데 못 들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셨구나.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슬쩍슬쩍 키워드만 봤던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술은 협업이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네. 그게 약간 인생에 물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예. 것도 있지만 협업을 하면서 이 스펙트럼이 넓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뭐 여기서는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들 이렇게 푸는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예, 아까 음반 엎어진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니까 뭐 잘생긴 애를 보컬로 데리고 와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그런 누구를 껴서 어떻게 한번 팀으로 해보고 막 뭐 그런 식의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명이었던 거지만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어떤 뭐 프론트맨이 됐건 대세가 됐던 프로듀서가 됐건 잘 모르겠는데 뭐 프로젝트를 밀고 가는 사람을 나는 서포트나 하자. 내가 뭐 나서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패배자 마인드가 약간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하필이면 이제 드라마 스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자기가 프로듀서거나 작곡가면은 내 곡 이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항상 보통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작품을 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연출, 뭐 작가, 뭐 액터들, 뭐 디자이너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왜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셰익스피어 무슨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작품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약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단순한 그 물음으로 시작하는 그 학생들의 그 디스커션에서 되게 충격을 받은 게 되게 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한국이었으면 야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잖아. 약간 이런 우리 정해진 야 이거 3학년 2학기 뭐 이거 정해진 건데 뭐 약간 그죠? 그런 되게 바보 같은 나올라그러다 말았는데 왜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 물음부터 그렇군. 막 이런 되게 깨달음의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렇잖아요.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그게 돈 때문이든 나의 뭐 명예 때문이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정해졌을 때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어떤 팀원들 간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이걸 왜 하지? 우리가 이거는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는 뭐가 각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얘는 뭐 음악을 화려하게 하고 싶고 쟤는 의상을 화려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얘는 뭐 전에 시도 안 해본 걸 해보고 싶고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인 합의라 그럴까? 하나에 이렇게 조율을 잘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무대 예술이라는 게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엄청 뭐라 그럴까 그 미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이제 실습을 한 거죠. 뭐 싸우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도 다 뭐 브로드웨이 이런 데서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니까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콜드 비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조명 디자이너 옆에 가가지고 딱 까고서는 너무 좋은데 빛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저기 저 사이드 조명 저거 스피커를 놔야 되는데 저걸 좀 내려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고시에이션 하는 어떤 그런 거, 뭐 딜하고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첸칩스랑 뭐 작품을 하게 된다든지 현대무용의 이제 안무가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뭐 영화 감독하고 음악을 만들게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런 협업, 좋게 얘기하면 협업이고 이제 딜이죠, 뭐 그냥 딜. 그런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말씀 주시는 걸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협업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되게 강하시고 근데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방법에서는 되게 열려 있으셔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이렇게 노력했다가 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또 이제 융통성 있게 또 받아들여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로 유도리? 유도리가 있지만 그 코어는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음악 전공이 아닌데 혼자 음악을 하는 인디 음악가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 정우님의 그런 그 커리어 패스 같은 게 진짜 꿈 같은 거잖아요.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니까 정말 꿈 같은 길을 걸으셨는데 그게 내가 막 엄청난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엄청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막 미친 듯한 투지로 이렇게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풀릴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몇 번의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저희가 시즌 0일 때 이게 온고잉 할지를 아직 못 정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결국엔 사람이다. 결국엔 사람됨이 정말 중요하고 사람끼리의 그런 굿 바이브가 중요하다 해서 이 이름이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은님이 가지신 어떤 되게 큰 기프트가 굿 바이브를 유지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무대 예술이든 음악이든 이제 교육 현장이든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게 막 캐주얼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갖지 못한 거였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멋진 기회들을 가져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NS에서 항상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당연히 유명하시니까 알고 있었는데 항상 장비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 학교에는 이것도 있다. 그래서 서울예대 학생들 너무 진짜 부러워. 부럽다. 또 좀 있으면은 막 엄청 좋은 언박싱. 장비. 우리 학교에 이거 또 샀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 갖고 논다. 막 이런 거 올리시면 막 침 질질 흐르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이 엄청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학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9살, 한국 나이 39살이고 음악 비전공자 다른 전공을 하고 이제 다른 인생을 걷다가 저 개인 음악 작업을 계속 혼자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소셜 미디어로 누가 협업을 제안을 해도 좀 두렵거든요. 왜냐면 나도 저 사람 음악이 좋고 저 사람도 내 음악이 좋은데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을까가 너무 그려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선뜻 하기가 어려운데 대학원에 가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저기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기 먼저 장비 잠깐 말씀드리면 네, PPL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낚이지 마시고요. 네. 이거 나중에 편집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사실인데. 아니 저도 이거 근데 제가 파는 건데요.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쉬워요. 네, 공동구 슈어 100주년이에요 벌써? 100주 네네. 지났죠. 작년 아니었나요? 아, 작년이고 네. 이거 저도 저 쉬어라. 특별히 신에서. 그러시죠. 네네. 이거 특별히 또 주신 건데 어떻게 너무 노출을 해야 되는지 예쁘네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팁니다. 확실히 팁니다. 네. 대학원은 저도 이렇게 뭐 말씀 주신 대로 인생의 길은 많이 틀립니다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막 한 일 너무 일단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사실. 네, 이렇게 뭐 굳이 포장하자면 미니멀리스트고 할 일도 되도록이면 줄이고 뭔가 그냥 빨리 해치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 대학원을 갈 때에 이제 뭐 유명한 분이니까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홍찬 님이라고 이제 거물이죠. 이제 지금 그 월드와이드 웹의 오디오 분과 공동위원장이고 구글의 그 크롬에서 이제 지금 뭐 팀장 정도 되시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뭐 옛날 일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미디앤 사운드 그 큐베이스 동영상 강의 그걸로 이제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 아시죠? 레전드. 저 옛날 봤어요. 그분 최홍찬. 근데 이제 최홍찬이 저한테 최홍찬 선배거든요. 그 동국대 대학원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막 동영상 많이 보고 이제 저도 당연히 그랬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지금 우리 로미오 캣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인생 상담을 했거든요. 그분한테. 대학원 가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학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도 음악을 하고 저 사람도 음악 하는데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저 사람 좀 잘 나가는데 나는 약간 뭐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죠.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동국대 대학원에 이제 생겼을 때 얼마 안 됐을 텐데 2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선배가 2기야. 들어갔어요. 새로 생긴 대학원에 들어간 거니까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얘기를 쭉 듣더니 그러면은 대학원에 오시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를 별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뭐 맥스 좀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아이 저기 오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뭔가를 보셨나 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다 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최홍찬이라는 분이 제가 잠깐 스펠을 말씀드렸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동국대 계시다가 유학은 제가 먼저 갔고 최홍찬 선배는 이제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좋은 이런 동료가 있었네요. 선배자.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스탠포드 칼마를 갔거든요. 또 두 분 다 좋은 데를 가셨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구글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그분도 인생 이 익스포넨셜이 뭐 저보다 더하죠. 그분도. 예. 대단한 시프트를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조언을 구하던 저 미디언 사운드 동영상 강의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풀리는 걸 보니까 저길 가면 저 사람만큼은 안 되고 한 반쯤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단순히 그게 동기였어요. 그래서 수습이 좀 안 되는데 합리화를 하자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게 회사든 대학원이든 그렇잖아요. 이게 야, 저 왜 저렇게 좋은 아웃풋을 내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하고 뭐 이렇게 막 되게 괜찮지 하는 만약에 그런 집단이 보이시면요. 예, 그게 뭐 상명대 대학원이든 카이스트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디든 그런 게 보이시면 사람을 보고 아니면 교수님, 네, 교수님이 그런 걸 잘 이끌어주는 저희 동대 대학원 이제 김준 교수님이 이제 말하자면은 최용찬 선배도 키우고 저도 키우신 거잖아요. 그분한테도 한번 만나보고서 이제 굉장히 사실 저는 여기 그냥 있으면 배울 게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람인 것 사실 같아요, 음악 만드는 거 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다 좋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고 싶은 지점이 되니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피어 그룹이 있는 데서 좀 경쟁도 하면서 해야 되려나 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주수님께서 딱 그 시점에 팟캐스트 하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그 대학원 그 그룹 수업에서 배우는 마음으로 거의 지금 매주마다 팟캐스트를 하는 게 훌륭한 분들 많이 네, 나오시니까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딴 데서 못 듣는 과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약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연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다들 대학원에서 인생이 바뀐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또 뽐뿌가 와서 여쭤봤어요. 그러신가 다 그러시구나. 예. 네. 하여튼 뭐 저도 뭐 너무 있는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대학원에서 바뀐 건 맞죠, 뭐 저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궁금한 점에 떠오르는 거는 그렇다면은 피정훈 교수님의 수업 방식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맞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좋은 교수, 뭐 잘 가르치는 교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뭐 겸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저는 공부는 이제 어쨌든 혼자 하는 거라고 굉장히 믿는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있잖아요. 왜 19세기 교실에서 저 20세기 교과서 가지고 21세기 학생들이 있다고 이 패러다임이 이게 너무 사실은 좀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갈아엎는달까 뭐 파괴한달까 그런 거를 해야지 내가 이 직업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인데 우리 그 뒤에 보이는 유로렉 교육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제 SNS에서 보셨겠지만 자기네들이 손으로 해요. 배우든 말든 그냥 뭐 시끄럽게 소리 내다가 끝나도 좋은데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자기가 아는 거 네가 아는 거 막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퍼즐을 더 맞추기도 하고 우연히 뭔가 발견해기도 하고 그게 각자 랩탑 붙잡고 앉아가지고 미디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전자음악을 가르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거를 그런 걸 하겠어요. 하면 안 되죠. 학교니까. 왜냐면 이거는 아시지만 음악을 못 만들어 이러다 그냥 끝나거든요. 아 재밌었다 이러고 그냥 그렇죠. 그 데드마우스 학점도 받는 거 아닌가요? 그 데드마우스 저기 인터뷰 보셨나 모르겠는데 데드마우스가 그러잖아요. 막 모듈로 엄청 많이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막 하다가 좋으면 빨리 녹음하는 거야. 왜냐면 그 순간 다시는 안 오거든.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인터뷰에서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막 반쯤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빨리 다 말해야 돼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용적이지 않아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데 학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 우리 AI 얘기 또 하시다 그랬지만 AI의 시대에 치면은 바로 답이 다 나오는데 맞아. 이거 모여가지고 여기서 뭘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즐거워야 돼요. 모여갖고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이 날개 안에서 아기 새들이 즐겁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시도해보고 즐기고 막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정말 흔치 예. 않고 예, 또 예. 장비들도 다 너무 좋은 것들이고. 네네. 제가 뭐 무슨 능력이 대단히 있어서 그런 걸 한 건 아니고 저도 배운 거예요. 저희 예일대학교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 극장 그 테크니컬 파트에서는 가장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크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의상 뭐 이렇게 있으면 사운드는 약간 그냥 테크니컬 해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에 있었던 어떤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께서는 몇십 년을 싸워서 자기 파워를 얻어서 디파트먼트를 독립을 하고 그분이 나가서 지금 다시 그 사운드 디자인이 디자인 파트 안에 그냥 다시 흡수됐어요. 지금은. 예에서.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는 이제 저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다음에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동국대학교의 김준 교수님이 어떻게 자기 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 뭐 정치면 정치 일종의 학교 안에서 그다음에 뭐 외부 이렇게 뭐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거 뭐 끌어올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십니다. 제가 또 오랫동안 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진로 상담이나 또 제가 또 해외에서 대학원을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도 제가 또 가르치는 플랫폼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런 대학교 교수님들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면 뒷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피정호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선생님이었다, 좋은 교수님이었다라고 되게 와. 저한테까지 피드백이 올 정도로 사실 진짜요? 예, 진짜 최고네. 그렇게 예, 사실 보통 욕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헤어지고 보통 나서 욕하지. 예, 욕하는데 오. 저는 한 번도 네게티브한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되게 그래서 와우.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얘기 들었던 지현수 제가 아까 말 끊어서 죄송해요. 무슨 말 하려고 했었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 처음엔 기타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네. 뮤지컬 쪽과 또 지금은 신스 쪽과 전자음악 쪽과 이런 것들을 계속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런 뭐 보통 한 가지만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를 파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혹시 다음 관심사가 따로 있으실지 그런 것들이 빌더 궁금합니다. 뭐 우지시네요. 아주. 나이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가만히 우리 계셔가지고 지연스가 잘합니다. 뭐 하는 분인가 했더니 이런 담당이셨군요. 네, 뭐 저기 뭐 AI죠. 뭐 AI 시대가 와가지고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뭐 애들 가르쳐야 되는 건지 뭐 구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너무 있었습니다. 고민돼요. 그런데 이제 네. 바로 이제 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 해서. 계기는 이제 프로듀서 DK고요. 저의 참 뭐랄까 뭐 나름 학부 다닐 때는 전혀 친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고 대학원에서 동국대 대학원에서 이제 만난 건데 대현이도 이렇게 이상하게 제 삶에 많이 엮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한테 좋은 기회도 많이 제공해주고 저도 뭐 대현이한테 그랬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인맥이 넓고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음악계에서 이제 뭐 중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프로토스 디케이가 하여튼 수노에 계신 분이 이제 한국에 올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우연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도 좀 AI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년째 고민인데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네, 자리 만약에 마련해 주면 그래서 해서 시작됐고요. 그 분이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이런 거를 전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봐야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원래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 꼭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그러면 좋다 이래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정말 캐주얼하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의외로 이 디제잉이라는 이 매개 통해서 이제 지인들이 저희 학교 나오는 DJ 선생님도 뭐 잘 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이제 디제잉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얘기가 풀리면서 술술술술 뭐 그럼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정말 우연하게. 그 만나러 가실 때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뭔가 협업에 대한 준비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런 분야의 사람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뭘 물어봐야 되나? 뭐 우리 학교 알고 있나? 뭐 그냥 그런 정도 생각으로 갔어요 정말. 네. 너무 재밌다. 이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예대랑 수노랑 되게 협업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렇게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학교는 괜찮지만 이제 기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진행 중인 거는 수노를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그 수노 스튜디오까지 모든 기능을 다 쓰면서 맨날 쓰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 도합해서는 한 7, 80명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앨범을 수노를 사용해서 팀별로 곡을 만들어서 그걸 모아서 앨범을 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6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4월이니까 아직 지금 개강해서 지금까지는 장르별로 음악을 수노로 만들어 보는 약간 일단 수노를 친해지면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은.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별로 뭐 발표하고 그다음에 음원 만들어 본 것도 이거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수노한테 당연히 넘기고 학생들이 이렇게 썼는데 뭐 제안을 이런 거를 한다. 뭐 아쉬웠던 점은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주는 것도 목적이고 저희도 학사 지금 졸업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논문을 내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좋네요. 저희가 시즌 0부터 사실 거의 매주 AI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었고 나오신 대부분의 게스트 분들에서 또 너무 다양한 업계에 일하고 계신 분들과 AI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AI 수노와 수노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수노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또 서울예대 보니까 되게 저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한 뮤지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노 막 욕하고 수노가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막 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많이 보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뭐 어떻게 금지하고 뭐 한다고 없어질 게 아니고 AI는 우리랑 함께 갈 건데 어차피 함께 갈 거라면은 얘를 잘 데리고 함께 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사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거 해봤자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해봤자 사실 집에서 혼자서 백날 해봐야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퀄리티가. 그런데 이게 교수님과 또 친구들과 이렇게 아까 우리가 협업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얘랑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교수님 올리신 그 수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보고 여기 되게 앞서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딱 바로 하게 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수노를 협업을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상상했었던 그림이 있잖아요. 수노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날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하게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노를 어려워하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은 챗 GPT도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이게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고 뭐 이거 자체가 어려워서 이거를 쓴다는 거가 어떤 건지 지금 정말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런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어른 입장에서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를 이제 애들은 맞아 그렇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다 해주니까 수노가 조금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내가 믹스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연주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치면 나오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선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걸 얘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내 거를 어떻게 확장시킬 그 아이디어가 그려지니까 이게 재밌거든요. 근데 초보 레벨의 친구들은 저거 내가 배워야 되는데 얘가 다 해버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모아서 이제 또 스노우랑 얘기를 하니까 스노우에서도 정말 그 자기들도 프로들하고만 콜라보를 맨날 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되게 신선한 관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좀 집중하고 있고 음악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스노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예를 좀 들자면 이게 수노가 그 팝 음악만 좀 잘 만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얘가 잘하는 장르가 있고 이제 안 되는 장르가 있는데 아직까지의 그 쌓여온 데이터는 아무래도 20세기의 음악들이 좀 주로 많아서 팝적인 거 특히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잘 나오는 걸 제가 장르들을 몇 개 먼저 한번 좀 탐색을 해보고 애들한테 시켰는데 그 주제가 이제 과제가 20세기 힙합이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까지 대표 아티스트들 몇 개 주고 이런 스타일 수노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봐 하면 랩까지 이제 다 만들어서 수노가 금방금방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애들은 그런 음악을 처음 듣는 거예요. 뭐 런 DMC, 뭐 NWA, 뭐 투팍 뭐 이런 거 처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고 자기들이 그걸 다 이제 뭐 검색을 해서 이제 뭐 뮤직비디오도 보고 근데 음악사 수업이면은 자 뭐 닥터 드레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끝나잖아요. 아니면 뭐 감상문 써와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지네가 거기서 음악적 특징을 이 토큰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붐백 스타일, 뭐 웨스트 코스트, 뭐 뺄 거는 뭐 무슨 스크래치 사운드는 뭐 너무 많이 하지 마. 뭐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특성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치면 바로 나오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인게이지먼트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참여가 자기 주도 학습이라 그러니까 자기 참여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음악 듣는 수업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노로 장르를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 되게 그냥 재밌겠는데 한 학기 내내 해도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고담이라고 또 좀 저희 학교 출신 유명 뮤지션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 말고 이 분반 다른 분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야 우리 이렇게 뭐 너는 너 스타일대로 나는 나 스타일대로 수노 애들을 가르쳐 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장르 탐색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고담이는 이제 예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잘 아는 거야. 교수님 그러면 저는 애들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장르를 할 거예요. 막 이런 거 레게 막 이런 거. 그래서 애들이 이게 이런 게 있네. 그리고 배우니까 또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으로 되게 괜찮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유익하네요. 맞아. 그거 대충 막 그러니까 이거 수업이니까 빨리 해보라자 하면은 야 근데 80년대는 이 학기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막 대충 프롬프트만 그렇죠. 써가지고 대중이 생각하기에는 대충 아무거나 갈기면 되는 거 아닌데 잘못 나왔는데 그걸 공부 안 했으면 인지 못하고 막 맞아. 악기 한두 개만 박자만 좀 나와도 갑자기 3, 4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뭐야 이런 음악 없었어 그때 막 하면은 이제 바로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얘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그런 그쵸. 의미로서 진짜 그리고 레게 한다고 디테일해. 하면은 언제 내가 또 그런 또 전문가를 만나서 그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그 안에 또 수노가 또 몇 개 악기만 또 빼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 베이스 얹어볼 수도 있고 기타 얹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맞아요.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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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스템 분리가 되잖아요.
이제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물론 이제 의도한 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팝 이렇게 한정지어서 그 세밀하게 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저기 AI 모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짝짝짝짝 넣어가지고 그거에 가장 가까운 게 나왔을 때는 스템 분리를 딱 해보면은 또 그만한 좋은 교육 재료가 없어요. 네. 그 스템 분리는 비싼 옵션에만 제공되는 그렇죠. 프리미어에만 있죠. 네. 너무 오늘 진짜 주스님 오늘 게스트 섭외 최고. 저 같은 경우 혼자 공부할 때 위키피디아에서 그러니까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장르가 나오면 위키피디아에 되면 그 하위 장르랑 연관된 장르가 쫙 나오잖아요. 연관된 뮤지션이랑. 네. 타고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디깅을 하고 좀 장르를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음악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수노에 학습을 뭐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걸 내가 최대한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좀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은 정말 대학 교육을 못 받았더라도 이렇게 집에서도 수노라는 플랫폼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게 될 수 있겠다는 거 오늘 처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수노는 있죠. 막 네. 내가 적이 아니라 같이 가져가야 되는 나의 팀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팟캐스트 대화 나누면서 배웠는데 교육적으로 이렇게 유익하게 쓸 수 있구나. 너무 좋네요. 예,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반감 내지는 두려움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굉장히 많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안고 가야 되는 파트너라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예. 그렇죠. 그래서 수노를 빼고서는 뭐 AI를 빼고서는 이제 음악을 하는 게 이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목이 메이는 거. 갑자기 상. 마음속 깊은 속에서 좀 슬픈 거 아니에요? 조금 슬펐다. 여기 또르르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가 또 다 같이 얘기했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스노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뮤지션들 다 죽었네, 뭐 프로듀서 아무도 안 해도 되네. 하지만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실제 업계에서는 스노를 제일 잘 쓰고 티 안 나게 쓰는 사람들은 그 프로듀서들이요. 그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했던. 맞아. 정말 업계 톱 사람들이 수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쓰고 있고 왜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쓰는지 모르냐? 너무 잘 쓰니까 수노를 썼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다들 오히려 간 보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다들 간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저작권하고 그 유통이 뭐 해결이 조금씩 되고도 있고 뭐 이제 뭐 아직 싸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리가 몇 년은 더 필요할 텐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사람 제일 많고요. 아직은 써도 안전한 부분 그러니까 뭐 탑라인을 돌려서 뽑은 다음에 가수가 그걸 이제 다른 탑라이너나 가수가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니까. 아니면 편곡을 돌려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템 분리해서 그거를 따서 이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쓰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저는 그게 제일 뭐 합리적이고 적합한 모델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AI 툴을 잘 쓰고 있는 좋은 모델인데 뭐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도 쓰면 되지 왜? 작곡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또 수노를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교육기관은 당연히 이제 저희밖에 협업하고 있는 곳이 없고 미국에서도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노 되게 조그만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마케팅 이런 부분의 팀들이 이것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발자 이분이 저랑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이 이걸 뚫어서 말하자면 진행을 시키고 뭐 이런 거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유니버설하고 이렇게 푸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교육기관하고 뭐 이거는 아무래도 순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저희도 좋은 기회고 그쪽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모험적으로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노를 만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여했지만 버클리에 계신 교수님들도 많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뮤직 교육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 한국의 학교는 또 뭐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막 먼저 한국에 이렇게 정훈 뭐야 만나보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벤 캠프라는 분하고
버클리 교수님이고 이분 수업 되게 그 AI를 가장 먼저 이제 예, 이제 교육하신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수업 이름이 막 바츠 앤 비츠 이런 거예요. 그 챗봇 그 보디들 바츠 앤 비츠고 그다음에 저기 조너선 와이너 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 레전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미팅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만나서 울었는데 일단은 그 바츠 앤 비츠도 제가 강의 계획서랑 전부 받고 예, 이제 우리 도와달라 막 이렇게 읍소를 하고 이제 모든 정보 뭐든지 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바츠 앤 비츠인데 뭐 15주 내내 그냥 AI인 거예요. 교육 내용이 그 뭐 LLM이 뭔지 뭐 RNN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쭉 가서 뭐 비트 만들어 보기 뭐 약간 있고 AI야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거는 우리 애들은 도망갈 것 같다. 이거로 해야 되냐고. 응?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요 뒤에 그냥 응? 약간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다 일단 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수업이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분들이 갸웃하면서 그거를 모르는데 이게 애들이 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조너선 와이너는 제가 뭐 밥캐츠 조너선 와이너 이런 책 보면서 그렇잖아요. 예, 뭐 마스터링 오디오, 뭐 오디오 마스터링 이런 책 그냥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던 분들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회의가 들잖아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부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신선한 충격이자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도망가려고 해봤으나 애들이 모른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사실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간에 진짜 논문도 몇 개 보고 이게 자료는 사실 많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뭐 디퓨전 모델은 뭐고 트랜스포머는 뭐고 이게 AI 3차 붐인데 지금 어떻게 발전해갖고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시작할 때 굉장히 크래시 코스지만 일단 역사부터 얘기를 쫙 해줬어요. AI는 이런 거고 야 디퓨전 모델 이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는 분리하면은 봐봐 노이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수많은 선택 중에 분기하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막 모래 걷다가 뭐 금반지를 줍든 뭘 줍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그 과정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레전드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게 이제 저한테 되게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근데 이제 여담일 때 조너선 와이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정원 질문이 있대. 그래서 너무 막 자기 너무 막 물어보고 싶었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거 평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AI로 수업을 하는데 AI로 곡을 만들었어. 이 성적 어떻게 매기냐? 너무 궁금하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거를 알려주셔야지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서로 떠넘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아직 새로운 분야인 거죠. 말하자면 한 예를 들자면. 대격변기의 교육 일선의 현장에 계시니까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이 서울예대 나온 학생들이 딱 2, 3년, 3, 4년만 지났어 이제 시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과연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저도 이제 업력이 길진 않기 때문에 같이 음악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 곧 될 텐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좀 옛날 사람, 그나마 옛날 사람에 걸쳐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텐데, 그게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 수노와 협업을 통해서 많은 일이 또 벌써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법제화 한국에서의 저작권 때문에요. 그 논의도 이제 AI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타이틀이 교수니까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니니까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의 이제 회의도 앞으로 이제 AI 그 표절 시비 같은 게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결론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다 얘기한 게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AI 툴을 이용했든 안 했든 표절에 대한 거는 예전과 기준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곡이 침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가를 보려면 원곡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자기가 창작을 했다라는 게 인정받는데 예전에는 저작권 등록만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저작권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AI를 썼다 그러면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주 화두거든요. 그 원곡이 그랬을 때 그 원곡의 창작자는 자기가 증명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AI 툴을 썼지만 탑라인을 뽑아서 내가 바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곡이 있는데 표절곡이 나왔어. 근데 표절곡 이제 보통 분쟁을 보면 표절한 사람이 안 했다도 있지만 근거로 이건 되게 흔한 곡이다. 예전에도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원고는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독창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건 AI 툴을 써도 똑같다 이 얘기죠. 그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는. 그래서 그건데 단 그러면은 거기서 AI 툴을 썼을 때 본인의 의도가 몇 % 반영됐고 정말 이거는 AI를 그냥 자동으로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창작 의도가 많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따로 모집을 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악보 보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유사성 판단하고 이것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수노를 잘 알고 뭐 에이스 스튜디오를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논의가 진행이 됐죠. 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그것도 괜찮아요. AI 판별 잘하시는. 네. 다방면에서 사실 오늘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우리의 그런 법적 제재나 그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게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맞아요. 많은 다방면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무조건 막 안 된다 그러고 어쨌든 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고 갈 건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음원 사이트에서 현재는 이제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차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그런 회사들이 다 허락을 했다고 갑자기 내년에 뭐 미국 법정에서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다 내려야 되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은 너무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차단을 당해도 왜 차단당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속가내는 과정이 있어서 아닌데 나는 내 건 내가 만들었는데도 AI로 판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은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래서 뭐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를 넣고 있죠 지금 그런 AI로 작업된 것들에 대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아이디를 넣고 있는데 그 아이디를 다시 리버스하는 게 다음 주에 나와버리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거잖아요. 뭐 아무리 누가 뭘 하려고 해도 뭐 구글이 뭘 만들었어. 다 트래킹할 수 있게 해놨대. 오케이. 다음 주에 누가 리버스 엔지니어 해가지고 다 이미 다 파괴시켰어. 그러면 다시 그걸 또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지? 그런 식으로 이게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지금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대격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망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을 다루고 이런 걸 집행하시고 뭐 분쟁을 조정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게 쭉 지켜보시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몇 년 걸릴 그 프로세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들 일은 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에 자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툴로 내가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얘기 주신 내용이 뭐 오디오 파일에 전부 블록체인을 심어가지고 그런 사실 논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이제 모든 DAW 제작사와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와 모든 AI 뮤직 만드는 회사들과 음반사들과 합의가 다 되면 돼요. 그러면 오디오로 작업을 디지털로 하게 되면 항상 흔적이 남으니까 이걸 트레이싱이 다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음원이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얘 이거 중간에 수능 돌렸네 하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근데 그런 전 세계적인 대합의가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DAW에 그게 심어져서 나온다 한들 그거를 박살내는 걸 금방 만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MP3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시잖아요. 넵스터 이후에 스트리밍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국엔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에 어떤 그냥 인간의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게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긍정적인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정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제 접하시는 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모르겠다 식의 낙관론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그런 시선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내년에 서울예대 입시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야 저기 가야 되겠는데? 더 오시면 안 돼요. 살아남으려면? 원래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굳이 저희가 너무 힘드시네요. 네. 이 좀 해안을 얻었다 그럴까 이 순호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문가 분들을 저도 만나면서 온라인이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순호도 작은 조직이고 아직 3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커나갈지도 몰랐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전문가들의 조언을 굉장히 자기들도 많이 받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도 엄청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나선 와이너 같이 이렇게 몇십 년씩 여기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게 키즈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냥 애들한테 답이 있다고. 이거 이제 앞으로 될지 우린 몰라. 그러니까 개발하고 끝이야 우린. 그냥 뒤에 세대가 찾을 거야 답을.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더 쓸수록 애들하고 이걸 써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얘네들이 이거를 쓰다 보면은 뭐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자기들이 참신하게 발견할 거고, 음악을 이걸 통해서 듣고 공부하고 하는 걸 시작하다 보면은 뭐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뭐라 그럴까 잘 넘겨주는 역할이 내 역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죠. 순호가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의 순호인 거지. 사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서 뭐가 됐든 나왔을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갔을 때 또 이제 젊은 뮤지션들이나 이제 엔지니어들이 또 나름의 최선의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길을 걷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거기에 국수주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은 키즈라고 하는 거에 이제 버클리 애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저희는 단순히. 네. 그 이야기에서 저는 사실 오늘 쭉 나와서 쭉 느낀 거지만 또 제가 받은 정원님의 그런 피드백도 딱 포함이 되는 게 정말 참 교육자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은 사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의 수많은 과들이 음악뿐만 아니라도 대학교 들어갔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자기가 졸업을 하면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 있는 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내 과를 갔는데 그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런 일들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뭔가 세상이 변화는 하지만 갑자기 1, 2년 사이에 변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 뭐 실패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그런 툴들을 공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대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냥 교육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팟캐스트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피정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한 인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행복은 마음에 있다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건데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는 아니고 예전에 그 이탈리아의 어떤 다리 위에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원 들어가기 전인데 왜냐면 제가 한참 현타가 왔다 그랬을 때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때 한 30 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막 되게 힘들다가 내적으로 그랬을 때 맨날 영어 교재만 만들고 있고 힘들 시절에 오디오 작업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노엔도에서 하다가 다 때려치고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이제 이탈리아에 갔어요. 혼자. 네, 혼자 여행 진짜 평생 살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차 타고 가다가 아무 데서나 내리고 막 뭐 그런 정말 행복한 추억인데 그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죽으면 되게 깔끔하게 내 인생에 되게 행복한 순간에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게 좀 가오가 좀 괜찮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당연히 안 했죠. 실행은 안 했는데 그때 뭐 답을 얻으려고 여행을 간 건데 답을 못 얻었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잖아. 그 답이 나와야 안 나오지. 근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불행하지? 내가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가면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비행기 이제 또 10시간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뭔가 못마땅하구나. 응? 내 자신이 내가 막 왜 저래 이런 거잖아요. 지금 메타인지로서 뭐야 저게 이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럼 갈아엎을 수 있을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이제부터는 돈 말고 뭐가 됐든지 그런 거 말고 의미가 있는 일을 좀 하자. 영어 교재 만드는 거 말고 영어 교재가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또 훌륭한 작업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안 행복한 걸 하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그 최원창 선배도 만나고 대학원 가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건데 행복한 거, 성공하는 거는 저는 어쨌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내리는 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신이 그 정도면 괜찮아. 뭐 내지는 뭐 잘하고 있어. 뭐 그쵸? 그럴 수 있는 어떤 지점, 순간이 되어야지 성공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멋진 말을 들으니까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교수님을 찾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문을 딸라고 지금 삐삐삐삐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수업도 있고 너무 바쁘신 시간에 또 흔쾌히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인사이트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명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저는 호스트의 한주수였습니다. 로미오캣이었습니다. 오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피정원님 개그로 마무리. 굿밤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밤유. 큰 웃음으로